번민, 산타클로스를 믿으라, 행복의 신,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그리고 활동적인 인생관. 얻는 것은 지불하는 노력보다 훨씬 크다. 매우 곤란한 처지에 부딪혀도 실패가 두려워서 하던 일을 포기치 말라. 여하튼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어떤 것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 인생의 건축기사로서 사람은 그 일에 온갖 정력을 퍼붓지 않으면 안 된다. 물질적으로 1달러도 못 나가는 육체까지도. 위의 구절들은 전태일의 모범기업체 설립계획서 앞페이지에 적혀있는 구절들이다. 죽음의 예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도망치고 싶어서 그는 행복의 신, 자기 자신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것의 존재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신이란 모범기업체 설립자금 3천만 원을 그에게 선뜻 던져줄 기적의 독지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의 신은 끝내 그에게 미소를 던지지 않았다. 1969년 말부터 1970년 초에 걸쳐 그는 일기장에다 때때로 제품 개통에서 성공을 하려고 발버둥치지만 내 인생의 기점에서 나는 걷는 에너지가 모자라 애태우고 있다라든지 차디찬 북풍은 발버둥치는 매달림을 비웃는다 라든지 하는 따위의 낙서를 휘갈기곤 했다. 이제 그는 그 행복의 신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했다. 전태일이 3천만 원의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던가는 상세히 알 길이 없다. 친구 김계남의 말로는 태일이 가끔 모범기업체 이야기를 하다가 자본금 문제에 부닥치면 어디 부잣집 딸이라도 하나 꼬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웃었다고 하나 부잣집 딸이 전태일 같은 노동자에게 반할 리가 없다. 어머니 이소선 씨의 회고에 의하면 태일이 대구에 내려가서 친척들에게 자본금 얘기를 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하도 답답해서 그랬을 테지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전태일이 오래전부터 유력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한쪽 눈을 사회봉사에서 자본주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눈알 하나를 빼서 실명자에게 기증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 그 신문을 본 독지가가 그의 사람됨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1970년 3월 당시의 중앙일보 사회면에 어떤 실명자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전태일은 그 실명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어 자기 눈을 각막 이식 수술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형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하기 위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 제한된 능력의 한계를 처음으로 인식하면서 자비로운 배려로 두 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한쪽 눈을 김형께 드리겠습니다. 형님과 저 사이의 조그만 일이 사회를 위해서 이로운 행위가 될 것을 바라면서 속답을 기다립니다. 1970년 3월 23일 전태일 올림. 추신 3월 26일까지 회답을 기다립니다. 이 편지는 겉봉에 노란 반송딱지가 붙어 되돌아온 채로 전태일의 일기장 갈피에 보관돼 있었다. 이런 노력들 외에도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던 그의 집념으로 보아 그는 3천만 원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허사였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범기업체 설립이라는 꿈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그의 일기장에서 모범기업체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친구들도 그에게서 그 화려한 꿈에 대한 얘기를 일절 듣지 못하였다. 이제 그는 차디찬 현실로 돌아와서 죽음이 손짓하는 저 불길한 미래와 정면으로 맞섰다. 싸울 것이냐? 이제 투쟁이란 그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한치도 물러설 길 없는 낭떠러지이다. 투쟁을 포기하고 연명할 것이냐? 그것은 평화시장에 파괴되고 있는 동심들을 외면하고 아니 인간성을 파괴하는 현실 앞에 굴복하고 그 아래에서 굴종의 삶을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젊은 피의 소유자인 내가 화려하지도 못한 벽에 억지로 도취하여야 한단 말이냐. 전태일은 괴로웠다. 그는 번민의 번민을 거듭하였다. 말수도 적어졌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한동안은 일기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동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를 들볶았다. 어느 날인가는 한 빚쟁이가 전태일에게 남의 빚 내다 쓰고 안 갚는 놈은 쥐약 먹고 자살하는 게 낫다고 저주를 퍼부었던 일을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1970년 5월경에는 시청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반까지 파견되어 나와서 그가 살던 집을 헐었다. 당장 잠자리는 있어야 하니 전태일은 어머니와 함께 낮에 헐렸던 집을 밤이면 다시 지었다. 블록과 나무 판자 몇 개로 얼기설기 조립한 집이니 하룻밤 사이면 다 지을 수 있었는데 짓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나 혹은 2, 3일 뒤쯤 되어 또다시 철거반차가 들이닥쳐 다 부숴버렸다. 이렇게 그의 집은 7번 헐렸다가 7번 다시 지어졌는데 그동안의 전태일은 다소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철거반이 와서 힐난하면 법이 어떻게 되었든 살기 위해서 집 짓는 것이니 죄될 것 없다고 항변하곤 하였고 한 번씩 헐렸다가 다시 지을 때마다 안방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까닭을 물으면 앞으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방이니 크게 짓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에도 전태일의 번민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갔다. 봄철이라 피복 제품의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남대문, 구로동 등지를 돌아다니며 돈벌이를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머리도 몇 달씩 깎지 않아 텁수룩하였다. 그의 4월 말경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뺑뺑이 집에 앉아서 밥 먹고 있으려니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임마뉴엘 수도원 원장에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좀 가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임마뉴엘 수도원이란 삼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기도원인데 때마침 그곳에서는 교회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전태일의 어머니는 그 당시 창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임마뉴엘 원장을 거기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고 있던 터였다. 태일의 부탁은 임마뉴엘의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 노릇을 하며 밥을 먹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산중에서 그 힘든 공사판 인부 노릇을 하겠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만류해 보았으나 태일이 이대로 있다가는 병날 것 같다면서 부득부득 졸라대자 결국 그가 부탁한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태일은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을 삼각산에서 생활하였다. 삼각산으로 떠나는 전태일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 당시 그는 이미 자신이 죽는 경우를 가정하여 유서까지 써놓은 뒤였다. 이제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그의 신경을 더욱 들볶아대는 주위에 견딜 수 없는 모든 소란과 잡담으로부터 벗어나 산속에서 묵묵히 노동을 하면서 죽음의 결단을 내리려 떠나는 것이다. 태일은 전송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형과 같이 가겠다면서 삼각산까지 따라온 동생 태삼이를 보고 그는 도로 내려가서 내 없는 동안 구두 닦으면서 어머니 잘 모시고 있으라고 간절히 당부를 했다. 삼각산에 올라온 전태일은 다른 일꾼들보다 유난히 말이 적었다. 그저 묵묵히 노동만 했다. 낮이면 바위를 깨서 집터를 닦고 석재를 만들고 우물을 파는 일, 밤이면 남대문 시장까지 내려와 목재를 리어카에 실어 나르기를 밤 12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이 나면 지하실에 내려가 산에 올라올 때 가지고 왔던 근로기준법 책을 읽었다.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는데 이것은 빨리 끝내고 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바위를 깨다가 손을 다쳐 손장갑이 벌겋게 피로 물든 적도 있었다. 이 당시 임마뉴엘 수도원에는 목사 한 사람이 묵고 있었는데 전태일은 그 목사와 때때로 성경 원리에 관한 토론을 하였고 그러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툰 일도 많았다. 삼각산에 있는 동안 전태일은 여러 차례 남대문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집에는 별로 들르지 않았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옷가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삼각산으로 찾아왔다. 그 사이에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아 몇 달 사이에 더욱 길게 자란 귀신 더벅머리를 한 아들의 몰골을 보고 어머니는 이발하라고 돈 500원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태삼이 신발이 다 해졌던데 신발이나 한 켤레 사주시라고 하면서 기어이 그 돈을 되돌려 주었다. 8월 초순 어느 날 태일은 집에 한번 들렀다. 원장이 작업복 사입을 하고 주더라면서 돈 5천 원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드리며 저쪽 방 새놓으려면 장판을 깔아야 할 테니 이 돈으로 장판을 사시라고 하였다.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이제 곧 아주 내려오겠다는 말을 남겼다.